안녕하십니까. 주주총회 잘 다녀왔고요. 여기는 강화도인데 여기서 밥 먹고 경치 잘 보이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좀 글 좀 쓰다가 이제 친한 친구 놈이 감사하게도 집에 초대를 해줘가지고 걔네한테 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. 재수씨도 오랜만에 보고 조카도 오랜만에 보고 다들 저 빼고 참 잘 살고 있어요. 저만 잘 못 사는 것 같아요. 오늘 주주총회 잘 갔다 왔고요. 그 좀 개인 주주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육안으로 식별했을 때는 일단 주주총회 한 20분 좀 안 되게 오셨던 것 같고 그 중에서 회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하여튼 뭐 그렇게 정말 개인 주주 같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, 젊어 보이는 친구는 저랑 한 명 정도? 뭐 그 친구는 나중에 주주총회 끝나고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도 좀 했고 제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줬는데, 하여튼 주주총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딱딱했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형식적인 자리였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예탁결제원으로 해가지고 그 주총 안건 부결 투표 많이 했었잖아요. 이게 안건이 진행되는데 다 가결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뭔가 무슨 그냥 되게 뭔가 짜여진 것처럼 딱딱딱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 그거 하는 거 보러 간 게 아니니까. 그 주주총회 중간에 잠깐 뒤로 나가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. 안건이랑은 관련 없는 내용인데 내가 질문해도 되냐.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것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게 뭐야, 그럴 거면 주주총회 뭐하러 하는 거야. 나 같은 개인 주주들 이야기를 들어줘. 그러니까 저는 셀트리온 같은 주주총회를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여긴 두산인프라코어잖아요. 셀트리온이 아니라. 그래가지고 당황했다가 아니 왔으니까 질문해야겠지 싶어가지고 그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발언권 얻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지금 다 가결되는 것 같은데 그 예탁결제원에서 그 여기 못 오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됐냐 했더니 반영이 됐대요. 그래서 가결됐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반대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되는지 퍼센테이지나 수량을 알 수 있냐 했더니 그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나중에 따로 뭐 공시라든가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 절차는 정확히 몰라서. 여튼 저희가 붕괴했던 안건들 다 가결됐습니다. 아주 그것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다 가결됐고 한 분 한 분이 다 막 지지합니다. 어떤 분은 그 저기 뭐야 임원 그 급여 쪽 관련돼 가지고 더 줘야 되는데 동결돼 가지고 아쉽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어. 여튼 제가 아침에 영상 찍었던 것처럼 5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그냥 딱 막혔습니다.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2021년 주주 환원 정책, 예를 들어 배당을 하시든지 R&D 쪽으로 재투자를 하든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CEO님께 여쭤봤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요겁니다. 일단 안건과 관련 없는 건 이 주주총회가 끝나고 IR 담당과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,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죠. 그리고 제가 말했던 전 좀 구체적인 2021년부터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, 왜냐면은 이제 두산그룹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로 넘어가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매년 영업이익이 버는 그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쓰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.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건데 그 CEO님께서 좀 나름대로 또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더라고요.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과대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이한테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이분 진심이구나, 이분 찐이구나 하고서 알겠다고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하겠다고 끝나고서 IR 담당자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서 일단 주주총회는 스무스하게 마무리됐습니다. 약간 좀 제가 질문을 사실 CEO님이랑 더 하고 싶었는데
더 얘기했다가는 거의 뭐 진짜 거의 몰매 맞을 것 같은 분위기라. 여튼 그 사람들도 저를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보통, 그러니까 저는 주주총회가 처음이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몇십 번, 그러니까 21번째 주주총회가 그랬으니까 몇십 번 주주총회를 겪었을 텐데, 저 같은 좀 맹랑한 개인 투자자가 와가지고 막 진짜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도 신선했나봐요. 다들 저 엄청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IR 그 팀장님이셨을 거예요, 여자분. 통화도 한 두어 번 했었는데 뭐 이렇게 엄청 나이스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잘 알려주십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정리하는 와중에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 첫 번째 질문, 뭐 주주 환원 정책은 사실 IR 담당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그거는 CEO한테 물어볼 거였었고, 두 번째 질문,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공시 나오고서 그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뉴스 증발된 건에 대해서 이게 사유가 무엇이고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냐 했더니 좀 기분이 좀 그런 게 너무 시크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.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쪽도 공시가 많이 나와서 그쪽 공시가 조금 더 기자분들한테 좀 더 뭐 매력이 있었나 보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약간 좀 엠바고 같은 것도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막 좀 약간 기분이 좀 그랬어요. 막 엠바고요?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. 아니 그러면은 IR 담당이 그런 거 확인하신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니래요. 홍보 담당 소관이래요. 그러면 홍보 담당한테 확인해달라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시더라고요. 그럼 당연히 질문하니까 뭐 거기서도 뭐 엠바고 아니라고 엠바고 걸 수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두산중공업 그 두산 퓨얼셀 3자 유증 그 기사의 마지막 줄쯤에 두산 인프라코어 인적 분할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우리 주주들 마음이랑 그 회사에서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좀 온도가 많이 다른가 봐요.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너무 무슨 뭐 음모론자처럼 되는 게 싫어가지고, 아니 나름대로 저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응대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튼 기분이 좀 많이 상했는데, 그때 제가 주의를 드렸어요. IR 그 팀장님한테. 저는 제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왔고 나름대로 멀리서 왔고 또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이 기본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예탁결제원이나 여러가지 공시들을 보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진 않으셨으니까,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혼잣말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응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뒤부터는 응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잘 대해주셨어요. 그 전까지는 좀 너무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. 주주총회를 다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회사가 주주들을 대하는 그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여튼 태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혹시 그 IR 팀장님이 이 영상 보지도 않겠지만 보고 상처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튼 결론적으로 나이스하셨어요. 그분 그 두 번째 질문 그 되게 스무스하게 끝났고, 그 DIC 소송 죄송합니다. DICC 소송 관련해서 진행사항도 물어봤었어요. 인적분할 공시가 나왔고 7월까지 해서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적분할을 하고서 회사가 변모를 하는데 DICC 소송이 그 전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, 그리고 인적분할 공시가 뜨게 되기 전에 어느 정도 DICC 소송에 대해서 윤곽이 잡혔어야지 그 인적분할 공시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. 이 부분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봤는데, 일단 IR 담당자 말로는 뭐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DICC 소송은 인적분할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사건들이고 뭐 이것과 인적분할과 그렇게 연계가 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IR 담당자님 말로는 DICC 소송에 대한 결과는 인적분할 전에 나올 수도 있고 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가 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, 뭐 요거는 어차피 호재성 공시긴 하지만은, 호재성 뉴스긴 하지만은 우리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님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죠. 왜냐면은 2천억까지만 현대중공업 지주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권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, 그래도 이왕이면 좀 해결되면 우리한테 호재니까 그거 물어봤고, 네 번째, 공매도 상환 일정이랑 회사 자체적인 공매도 대응 방법. 대응 방법은 거의 못 물어봤고
공매도 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4월 5일 기점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합병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이 주어지거든요. 근데 대차를 하면은 제가 공부한 상식상으로는 대차를 하면서 내가 주식을 빌려준 순간 의결권을 내가 발휘를 못해요. 그 빌려간 사람이 의결권을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대차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대차를 빌려서 공매를 쳤다면은 뭐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좀 대차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상환을 해야 되지 않냐. 그리고 뭐 공매든 뭐든 다 해서 결국에는 그 주주가 온전히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4월 5일이 되기 3영업일인가 4영업일. 제가 키움증권에서 확인했던 거는 4영업일이었었고 뭐 3영업일 또는 4영업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의결권을 행사하려면은 지금 현재 목요일 기준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아마 대차 상환이 이루어져야 권리가 있는 걸로 어떤 확인을 했습니다. 확인했고 이거에 파생돼서 제가 했던 5번째 질문이 그 두산인프라코어에 유통되는 주식이 총 2억 개인데 그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랑 그 연기금 지분을 빼면 1억 개 정도가 유통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 대차 잔고가 4천만 개였다. 근데 이거를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편하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좀 말이 안 된다. 이 숫자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. 그분이 기분 나쁠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은 혹시라도 대주주가 그 대차에 대해서 좀 자신의 주식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다.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죠.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었던 현대중공업 지주에게 팔은 35%의 주식은 사실 지금 정확한 명칭은 뭐라고 하죠? 은행에 지금 담보로 잡혀있죠.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요? 라고 IR 담당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4천만 주나 빌려준 거냐라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IR 담당이나 저나 둘 다 답은 얻을 수 없지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. 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내 주식,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두산인프라코어 직원 중에 그 대차로 좀 빌려줬던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직원분 중에 그분이 어제 상환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대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. 제 말은 뭐 종토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대차 상환 공매도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, 막 6월까지 해야 된다, 4월까지 해야 된다, 막 말가왈부 말이 많잖아요. 아무래도 진짜 4월 5일까지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, 하지만 이것 또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는 뭐 어느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책임을 질 수 없고, 다만 확률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나, 그리고 이치에도 그것이 맞지 않나, 이치에도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늘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오랜만도 아닌가요? 10,000원이 넘는 어떤 종가는 정말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종토방도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이것저것 하느라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분위기 좋았고, 오늘도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어찌 보면 후기를 남기는데 사실은 지금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, 좋은 소스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어찌됐건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고민했고 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영상은 뭐 바로 올리겠지만, 그리고 저 되게 좀 허무했던 게, 이게 좀 개인이 어찌됐건 간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, 우리가 얼마 전에 그
그 저희 안건 나왔을 때 정기총회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 다 부결시켜 버리자고 다 투표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게 몇 퍼센트 한 줄 아십니까? 전체 의결권에서. 그러니까 막 찬반을 떠나서 예탁결제원에서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 비율이 5%래요. 그 IR 담당자 옆에 그 업무 하셨던 남자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. 5%라고. 그래서 제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아 그것밖에 안 돼요. 왜냐면 저는 다 부결돼가지고 다들 분위기 진짜 이상해지는 것도 상상했었는데 너무 다 가결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5%밖에 안 했대요. 근데 저 실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담당자가 제가 이 업무 계속 하는데 원래는 1, 2% 정도밖에 안 하신다고 엄청 많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위로는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뭉쳐야 됩니다.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주식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할 주식은 아니에요. 좀 젊은이들의 주식은 아니죠. 좀 재미가 없으니까. 하여튼 주주총회 잘 다녀왔고 좀 죄송하네요. 좀 뭔가 좀 재밌는 소스를 많이 드리고 좋은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튼 장 계속 좋고 뭐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위로해 가면서 하나하나 목표가 도달했으면 좋겠고요. 좀 친구네 집에 가는데 집들이는 아니지. 선물로 뭘 해가야 될지, 과일을 사가야 될지, 소고기를 사가야 될지, 오늘자 종가로 플러스 5천만원 어차피 사이버 머니긴 한데 허접한 거 사갈 수는 없고 좀 고민이 됩니다. 자, 빨간불이니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내일만 일하시면은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세요. 안녕.